조용한 밤, 인간을 지켜보는 듯한 보름달 아래 미묘한 불안감이 공기를 감쌌다. 이러한 순간들은 특히 2025년과 같은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마주할 때 인류의 방향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이번 해는 단순한 한 해가 아니다. 을사년으로 알려진 2025년은 한국 문화에서 역사적, 영적 깊이를 가진 해로 여겨진다. 고대부터 을사년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환기와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 새로운 주기의 지평선에는 감춰진 무언가가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 신비의 중심에는 지혜와 신비로 가득 찬 말을 남긴 한 인물이 있다. 그는 고려시대의 고승 진상으로 시대를 초월한 존재였다. 그는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으며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강렬하게 울리는 예언들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을사년의 폭풍을 마주할 운명의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었다. 진상은 을사년을 맞아 나라의 운명이 험난한 도전 속에서 지도자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거센 바람과 격렬한 물결로 상징된 이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적었다. 그는 이렇게 남겼다. 을사년의 지도자는 하늘과 땅의 힘으로 시험받을 것이다. 그의 힘은 나라가 빛으로 나아갈지 어둠에 삼켜질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신비롭고도 강렬한 말들은 시대를 초월한 경고로서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진상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비로운 징조들로 가득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기 전 태양이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지혜로 주목받으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인물로 여겨졌다. 진상은 참된 지도력은 단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빛을 비추는 능력에 있다고 믿었다. 진상이 말한 바람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혼란을, 물결은 경제적 혹은 자연적 도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험들을 반영하며 지도자와 따르는 이들에게 힘과 결단력을 요구한다. 2025년으로 다가오며 과거의 메아리는 현재를 인도하는 듯하다. 진상은 전환의 시기가 기회와 위험을 모두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을사년의 신비를 풀어가며 진상이 남긴 깊은 교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특별한 해를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진상은 많은 이들이 비범하다고 여긴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태양이 자신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예지몽을 꾼 순간부터 그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존재로 간주되었다. 고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뛰어난 지능과 비범한 감수성으로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었다. 그는 하늘을 관찰하거나 강가에서 명상하는 모습으로 자주 보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13살의 나이에 진상은 영적인 길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한 사찰에 들어가 빠르게 두각을 드러냈다. 그의 헌신과 깊은 통찰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진상은 진정한 힘은 외적인 야망이 아닌 내면의 명료함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수행하는 동안 그는 명상 중 떠오르는 비전들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비전들은 종종 인간의 통제를 초월하는 힘들에 의해 지도자들이 시험받는 혼란의 시대를 묘사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지도자가 우주의 원칙에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많은 저술 중 특히 주목받는 한 문구가 있다. 바람이 폭풍이 되고 물이 땅을 삼킬 때 오직 마음을 바위처럼 굳건히 지키는 자만이 빛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시에는 난해한 경고로 여겨졌지만 이후에는 지도자의 지혜로운 리더십만이 큰 불안정 속에서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진상은 백성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에게도 영적 안내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왕실에서도 위기에 처할 때 그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진상은 결코 권력을 탐하거나 물질적 보상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지도력이란 통제의 행위가 아닌 봉사의 행위라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켰다. 1352년 전쟁과 정치적 음모가 난무하던 시기의 진상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을 사로잡을 예언을 남겼다.
그는 한국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을사년에 대해 썼다. 이 예언에서 그는 북쪽의 바람과 솟구치는 물결에 맞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언급했다. 진상은 북쪽을 외부의 힘이나 피할 수 없는 압박으로, 물결은 내부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도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나 지도자의 대응 방식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진상이 남긴 말 중 돋보이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산을 움직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물은 계곡을 잠기게 할 수 있지만 하늘을 덮을 수는 없다. 지도자는 산처럼 그리고 하늘처럼 되어야 한다. 이 비유는 진상의 이상적인 리더십에 대한 관점을 요약한다. 이는 흔들리지 않고 강인하며 가장 높은 원칙과 연결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진상의 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의적절하게 느껴진다. 경제적 불안정의 바람, 지정학적 긴장의 물결,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도전들이 한국과 전 세계에 불확실성의 파도를 몰아오고 있다. 이러한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함과 자비를 겸비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진상은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백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나라의 힘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연결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백성의 마음이 지도자에게서 멀어질 때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물결은 더욱 사나워진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조화가 있을 때 혼란조차 잠잠해진다. 진상의 철학 중심에는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도자는 지혜와 명료함으로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 또한 단결하고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진상에게 있어 지도자와 백성 간의 조화는 가장 파괴적인 힘조차 견딜 수 있는 다리와 같았다. 진상은 북쪽의 바람과 땅을 삼키는 파도에 대해 썼다. 오늘날 한국이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 비유는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북쪽은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국경 밖에서 오는 긴장을 상징하고, 파도는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암시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진상은 이 현상들이 단순한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지도자를 시험하기 위해 운명이 보내는 힘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바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고 물결이 모든 것을 휩쓸려고 할 때 자신의 영혼의 깊이에서 힘을 찾는 자만이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동시에 신비롭고도 직접적이며 오늘날과 같은 시기를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진다. 변화의 기로에 선 한국은 지금 하나하나의 결정과 선택이 빛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될지, 아니면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계기가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있다. 진상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도자의 역할을 묘사하는 방식이다. 그는 지도자를 단순히 권력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지도자를 백성의 본질을 반영하는 거울로 묘사했다. 지도자는 나라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이 더럽혀지면 빛은 비출 수 없다. 거울이 깨끗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은 보일 것이다. 이 관점은 지도자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백성 또한 지도자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암시한다. 점점 더 강해지는 바람 속에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 커져가는 긴장, 그리고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변화들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지금은 진상이 묘사했던 순간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기 속에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진상의 예언은 단순한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울리는 경고로 느껴진다. 그의 저술 중 가장 강렬한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바람은 과거의 목소리를 가져올 것이며 물결은 잊혀진 것을 비출 것이다. 바람을 듣지 않고 물결을 보지 않는 자는 어둠에 삼켜질 것이다. 이 말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렬하다. 이는 단순히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 마치 진상이 을사년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비밀이 이미 우리 앞에 있으며 그것이 역사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의 시선이 현재의 지도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오늘 내리는 결정들이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것이다.
진상은 혼란의 시기에는 지도자가 산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산은 바람과 싸우지 않는다. 산은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 지도자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진상, 외 말에는 많은 이들이 어둡다고 여기는 반전이 존재한다. 지도자가 실패하면 바람은 끝없는 폭풍으로 변하고 물은 안식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살아남는 이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예언은 실패의 순간에 운명이 백성에게로 넘어가며 혼란 속에서도 지혜와 힘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근 한국이 직면한 사건들과 도전을 바라볼 때 이 마른 시간을 초월하여 울리는 경종처럼 들린다. 진상은 단지 경고를 남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나침반을 우리에게 남겼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한 지도자가 폭풍을 극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민족으로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을사년, 은 역사 속 상징에 불과했던 시절에서 벗어나 이제 현재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은 더 강하게 불고 이미 격렬한 물결은 범람할 듯 위협하고 있다. 온 나라가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려 있는 듯한 긴장 속에서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 진상의 수많은 예언 중 현재의 불확실한 순간에 특히 돋보이는 한 구절이 있다. 바람이 비명을 지르고 물이 울부짖을 때 산의 마음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안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폭풍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그 폭풍 속에서 배우고 그 힘을 통해 더 강하게 재탄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는 미지의 세계를 직면할 용기를 요구하는 변화와 변혁을 향한 부름이다.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를 무시할 수 없다.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한국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긴장, 기후변화, 그리고 사회적 동요가 얽히고 설키며 진상이 수세기 전에 묘사했던 바로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먼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절박한 경고처럼 들린다. 진상은 이렇게 썼다. 가장 큰 어둠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찾기를 포기한 마음에서 온다. 이 경고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깊이 공명한다. 외부 세계가 요동치는 동안 진정한 전쟁은 내면에서 벌어진다. 그것은 절망에 맞서는 싸움이며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다는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도자의 힘과 백성의 회복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진상은 또한 특정한 순간을 예견했다. 그는 이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 불렀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 바람은 방향을 바꿀 것이다. 준비된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이 순간이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징후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이 모든 가운데 진상의 말이 담고 있는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맞서는 지도자들,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한 나라. 바로 이런 회복력과 연대의 행위들이 가능성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도전이 여전히 남아있다. 진상은 이를 큰 바다의 그림자라고 불렀던 마지막 시험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를 마음과 정신을 동시에 흔드는 사건으로 묘사하며 이 시험은 모든 개인과 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비춘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깊이를 담고 있다. 을사년은 단순한 역사적 전환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부름이며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다. 이는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주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등대처럼 우뚝 설 수도 있다. 을사년은 변화의 시기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으로 찾아왔다. 한때 먼 예언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현실과 깊이 얽혀 있다. 수세기 전 진상이 남긴 말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마치 그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직접 조언을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폭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진상은 이렇게 적으며 위기에서 비롯되는 재탄생의 가능성을 가리켰다. 올해 일어난 격변은 단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도전하며 용기, 회복력,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서 희망을 찾는 능력을 요구해왔다. 진상은 어느 나라나 개인의 진정한 시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찾으려는 용기를 가진 시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그의 영적 지혜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반영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상기시킨다. 현재를 바라보면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미래는 각 선택, 각 행동, 그리고 모든 연대의 행위에 달려있다. 진상은 강한 지도자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지만 강한 국가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존재 사이의 연결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고 믿었다. 을사년에 대해 쓴 마지막 기록에서 진상은 깊이 감동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물이 낮아지고 바람이 멈출 때 세상은 저항했던 자들의 힘과 배웠던 자들의 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후 단순히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신을 새로운 곳으로 이끄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풍부한 역사를 가진 한국은 이러한 회복력의 증거다. 역경의 시기와 영광의 순간을 거치며 나라는 항상 일어설 방법을 찾아왔다. 을사년은 그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미래를 향한 모든 발걸음은 명확함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진상의 예언은 우리에게 도전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동시에 경고를 남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내일의 씨앗이 된다. 이 순간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단순히 희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성찰하도록 초대한다. 을사년, 왜 폭풍이 전개됨에 따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역사는 단순히 지도자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전의 시기에 연합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진상. 이 남긴 지혜의 유산은 이제 어둠 너머를 보고 빛을 찾기로 선택한 모든 이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하여 을사년은 두려움이나 상실의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이정표로 남는다. 이 장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오롯이 우리 개인과 사회에 달려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치솟을 수 있지만 인간 정신의 굳은 결의는 항상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 해가 준 교훈, 진상의 말씀,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마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의 선택과 연합의 힘으로 형성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을사년의 신비와 진상의 강력한 예언들을 함께 탐구한 지금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의 말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리고 이 멋진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곧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예언과 성찰이 가득한 새로운 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저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